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개미들의 꿈인 단타와 선물로 돈을 벌기가 왜 불가능에 가까운지를 제가 호가창 속의 적들의 실체를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긴 하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세력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마켓 메이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뭐 좋은 기능,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뭐 바이낸스 상장이다, 업비트 상장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상장 펌핑과 덤핑을 시키고 시세를 조작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켓 메이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전적인 정의를 보자면 말 그대로 마켓을 메이커, 시장을 조성한다는 뜻이고요. 지금 모든 이 세상의 금융시장에 마켓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채권, 환율, 뭐 코인 다 있거든요. 이 시장에 매수, 매도 주문을 동시에 내어놓음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이나 개인이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이들이 없으면 주식이든 코인 시장이든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다. 이들이 호가창을 채워 놓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돈을 수익을 가져가느냐? 매수와 매도 가격의 차이,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A 코인을 1,000원에 사서 1,200원에 팔면 그 200원에 관한 차이를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주 막 쉽게 이렇게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이들도 리스크를 감수하고요. 본인들의 돈을 가지고 내돈내산으로 트레이딩 실력을 뽐내면서 이걸로 이제 수익을 걷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바이낸스에 상장됐다. 막 2배, 3배, 4배 오르잖아요. 그걸 이제 이 트레이더, 이 마켓 메이커 하는 분들이 끌어올렸다가 개미들을 이제 붙으면 뭐 이렇게 매도를 대량으로 한다든지 이런 현란한 드리블을 통해서 돈을 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가를 어느 정도 받아야겠죠. 이게 뭐 합법이다 아니다 논란은 있긴 하지만 일단 거래소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왜냐하면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싸게 해주겠죠. 또는 어떤 코인의 뭐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할인 매수 또는 상장되기 전에 싸게 살 수 있는 뭐 권리나 콜옵션이나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보상, 할인 매수 혜택 등을 받으면서 이런 이제 마켓 메이킹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매할 수도 있는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걸 왜 이렇게 놔두는 거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11세기 중국의 송나라에서부터 마켓 메이커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폐가 막 나오니까요. 뭐 구권이 있고 신권이 발행되고 뭐 유통기한이 있는 돈이 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지폐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겠죠. 이 지폐의 가치를 그래도 동일하게 맞춰줬던 거, 이게 마켓 메이커들이 했던 순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 한 마리가요. 중국의 A 지역에서는 역전 10개의 사고 팔고요. B 지역에서는 5개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구권이다, 신권이다, 뭐 유통기한 지났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소 주인이라고 쳐봅시다. 소 주인이면 이걸 A 지역에서 파는 게 좋을까요? B 지역에서 파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더 많이 쳐주는 A 지역 역전 10개를 받고 팔아야겠죠. 그래서 10개를 받고 팔아서 뭐 역전 10개가 생겼습니다. 소를 다시 어디서 가면 사는 게 좋을까요? B 지역 가면 10개로 2마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지역에서 한 마리 팔고 B 지역에서 소 2마리 사고 요거를 몇 번 마켓 메이커가 반복을 하면 A든 B든 아마 소 가격이 한 역전 7개에서 8개 사이에 맞춰지는 거 요거를 마켓 메이커가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로 뭐 영국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모든 시장에 사고 파는 시장에 마켓 메이커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럼 여러분과 현재 단타 대결, 선물 대결 중인 마켓 메이커들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국의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해시키 그룹, 예전에 많이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들은 한 2015년부터 이 세력이 크게 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 15년, 16년 무럭무럭 자라다가
19년 10월 오래되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갑자기요, 시진핑 빔이 그 하락장 때 불었습니다. 갑자기 블록체인은 뭐 혁신이고 좋은 것이고 발전시키겠다고 시진핑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갑자기 막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왔던 뭐 그때 즈음부터 해시키 그룹이 어마어마한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완샹 그룹, 원래 자동차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뭐 해시키 그룹과 거의 한 몸이다. 뭐 전략적 파트너라 보시면 되고요. 이런 여러 기업들과 지금 함께 해시키 그룹은 중국 최고의 벤처 캐피털이자 마켓 메이커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 투자도 잘하는데 유동성도 공급을 하고 있다. 중국이 미뤄졌기 때문에요. 그 막혀놨던 코인 시장, 홍콩을 통해 뚫어버린 게 바로 이 해시키와 완샹이라고 보면 되겠죠. 홍콩 시장을 뚫어버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미국보다 먼저 승인이 되며 뭐 웹3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는 등 어마어마한 이 세력과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마켓 메이커가 누구다? 우리의 적이자 마켓 메이커가 바로 해시키 그룹. 여러분들은 지금 해시키와 싸우고 있다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마켓 메이커, 최근에 CFTC의 고소를 또 당하고 조사를 받는 곳이 있었죠. 솔라나의 밸리데이터, 투자자이기도 한 점프 크립토라는 곳입니다. 이 사건 터지니까 CEO가 4일 만인가요? 바로 또 사퇴를 해버렸는데 이 점프 크립토가 어떤 곳이냐? 예전에 FTX를 통해서 자, 여기가 망해버렸었잖아요. 그래서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사실이 알려져 FTX의 주요 마켓 메이커였구나. 이때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 공급, 장난을 쳤구나. 점프 크립토가 이때 처음 알려졌었고요. 그 전에도 사실 테라 루나 때도 알려졌었는데 자, 테라 스테이블 코인 USDT라는 게 있었잖아요. 1달러로 패깅을 시켜줘야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자, 이 스테이블 코인 USDT의 가격을 조작해서 12억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혐의 역시 마켓메이커 점프 크립토가 한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권도영이 스테이블 코인 1달러 유지시켜줘야 되잖아요. 자, USDT 코인을 싸게 내가 그 점프 크립토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대신에 점프 크립토 너네들이 1달러 패깅을 좀 맞춰줘. 이 1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 유지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건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싸게 넘겼다더라. 그리고 뒤에서 또 나오는데요. 루나라는 코인이 있었잖아요. 한때 10만 원이 넘었던 코인을 무려 99%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살 수 있는 권리, 뭐 30센트에 살 수 있는 권리, 40센트 이런 거를 점프 크립토에게 많이 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를 보면 테라폼레스는 점프 크립토에 할인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요. 3천만 개의 루나를 대출도 해줬고 추가로 6,500만 개의 루나 코인을 또 빌려줬다. 할인 판매도 모자라서 이렇게 빌려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프 크립토가 뭐 배신이라고 할까요? 막 루나 코인을 막 팔면서 둘의 사이가 막 틀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테라 측은 이 해당 거래가 루나의 유동성을 개선을 위한 선택이었다. 아까 우리 배웠었죠? 유동성 공급의 대가로 보상을 해줬는데 그 보상들이 이런 뭐 여러 가지 고소나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났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단타와 선물의 적들, 점프 크립토다, 해시키 그룹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다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코인리스 속보에서 수없이 봤었던 마켓 메이커들 이름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GSR 마켓, 엠버그룹, 뭐 홍콩 쪽이죠. 윈터뮤트, 여기는 영국 쪽, 뭐 DWF 랩스, 러시아 친구 있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마켓 메이커이자 벤처 캐피털, 투자도 같이 하는데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죠. 정말 어마무시한 총알을 들고 있고 또 이들의 특징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물, 뭐 이렇게 거래하시는 거래소에 오더북이라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호가창의 정보를 이미 갖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면 뭐 선물 뭐 롱을 깬다든지 숏을 깬다든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그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 같은 개미들이 뭐 호가창을 보면서 차트로 이들을 이길 수 있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빈후드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공짜인 대신에 이 오더북 고객들의 체결 내역을 뭐 헤지펀드, 시타델 같은 데 파는 그걸로 먹고 사는 게 로빈후드입니다.
그래서 오더북을 복화창 정보를 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거래소의 또 상장 펌핑, 요거 우리 수없이 많이 봤었잖아요. 뭐 바이낸스다, 코인베이스다, 업비트에 하면 뭐 2배, 3배 가는 거. 이거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 그리고 이거 불법 아닌가? 왜 자꾸 봐주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바이낸스의 VIP 고객의 시세 조작 연루 의혹, 시세 조작을 했다는데요. 의혹으로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5월 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바이낸스의 마켓 메이커 고객 중에 하나가 시세 조정 행위를 심하게 했었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 재밌는 게요. 바이낸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타델 등 전통금융업계 출신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꾼들이죠. 꾼들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요. 바이낸스가 우리는 시장 감시 잘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감시 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들을 시켜서 이 VIP 고객들이 워시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야? 펌프 앤 덤프 하는 거 아니야? 막 크게 끌어올렸다가 막 던지면서 개미들 피해 보게 하는 거 아니야? 요거를 고용해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꾼들을 바이낸스가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찾아내자. 나쁜 친구들 찾아내자. 이게 바이낸스였겠죠. 특히 뭐 23년 8월 달에 일드 게임즈 가격이 막 단기간에 막 크게 5배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는 뭐 이런 코인이 6개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펌핑 앤 덤핑 많잖아요. 요걸 찾아냈어요. 이 시장 감시팀이 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유력 업체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VIP 9등급 한 달에 40억 달러 이상을 거래해야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VIP A 업체 고객 중에 바이낸스의 고객인 거죠. 이 업체가 펌프앤덤프를 주도했다. 그래서 대규모 물량을 매도했다. 요거를 바이낸스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공용한 시장 감시팀이 꾼들이니까 잘 찾아냈겠죠. 자, 그럼 A 업체를 잡았으니까 칭찬을 받을까? 뭐 성과를 받을까? 그게 아니라요. 바이낸스는 시장 감시팀을 감사를 해버립니다. 당신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작년 9월에 팀장과 팀원을 전부 해고를 시키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팀원들도 다 자진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나쁜 사람들을 잡아줬거든요. 근데 바이낸스가 했던 말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거는 우발적인 자전거래지 이거를 통해서 뭐 들어올렸다 떨어뜨렸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시장 감시팀을 해체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 모두에게 윈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우리의 거래료가 터지면 이제 개미들이 들러붙으면서 수수료 장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상장하는 코인 회사도 우리 코인이 큰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막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붙으면 굉장히 좋겠죠.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들, 우리의 개미들도 막 상장 코인 올라가면 어어 하면서 따라 붙으면서 사게 되는 이 모두가 원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정작 범인을 잡아냈지만 그냥 의혹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연루된다든지 상장 코인에 불나방처럼 뛰어들면 이 현란한 드라이브라고 할까요? 이 드리블에 결국 다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자, 마켓메이커 얘기만 했었는데요. 조금 다른 세력들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형들은 정말 안 와도 되는데요. 옵니다. 코인 시장에 옵니다. 코인 변동성은 이들을 위한 잔치상이다. 바로 헤지 펀드인데요. 헤지 펀드 하면 바로 시타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작년이라 하면 2022년도 주식이든 코인이든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절에 무려 2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그냥 헤지 펀드 전체 지구에 있는 모든 역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뒀다. 그게 시타델이었습니다. 그 종전 기록은 2007년 뭐 금융위기 와가지고요. 빅쇼트를 쳤던 이제 헤지펀드 중에 존 폴슨이란 분이 있는데 이 150억 불을 약간 더 넘은 사상 최고의 기록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시타델은요. EDXM이라고 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쪽도 이미 설립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찰스 씨와 뭐 피델리티, 뭐 블랙락 다들 블랙락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거래소, 코인 쪽으로도 넘어온 이 친구들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친구들인데 하나 예를 또 들어보면요. 예전에 테라루나 이 폭락 뒤에 블랙락과 시타델이 있었다. 이런 소문이 퍼다하게 퍼졌었죠. 포브스에서 이 기사를 냈었는데요. 블랙락과 시타델이 제민이라는 거래소에서 한 1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공동으로 빌려서 대출을 해서 테라 USD를 매입했다가 공매도를 쳐버려서 루나가 증발되게 만들었다. 이런 소문을 포브스가 그래도 나름 유력 일간지잖아요. 나름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었지만 제미니는 우리 대출해준 적 없는데 시타델도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이러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증거 불충분으로 어차피 뭐 잡아내지도 못했고요. 설사 이게 뭐 블랙록이다 시타델이다 혹은 다른 친구들이 공매도를 쳐서 테라루나 사태가 벌어졌다고 칩시다. 그래도요. 이걸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은 공매도가 합법입니다. 공매도가 합법인데 이걸 증거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감옥에 쳐넣기가 어렵다. 이건 엄연한 한 금융의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결을 벌이기가 참 부담스럽다. 이들을 이길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자, 또 우연일까? 아니면 많은 정보와 동업자들의 조화일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다른 적들 지금 소개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호가창 안에서 우린 이분들과 싸우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오래된 정보긴 하지만 기사긴 하지만 버트 파이낸셜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거래소 EDXM 월가가 차린 코인 거래소의 한 지분을 담당하는 백발백중 투자왕 버트 파이낸셜이 이때 당시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이 됐다고 해서 이 회장 얼굴과 함께 기사가 났었거든요. 이 버트 파이낸셜이 어떤 곳이냐?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무려 5년 동안, 5년 동안의 모든 거래일, 1238일의 거래일 가운데 딱 하루를 빼고요. 1237일 동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초단타 매매를 하는 버트 파이낸셜. 여러분들이 이기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동업자들이 엄청 협력을 하죠. 이런 조화를 부린 게 아닐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과 싸우고 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와 싸워서 뭐 이겼다는 분 보셨을까요? 이거 우리 못 이기는 거 압니다. 뭐 건설업자 데려오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이분들과 싸워서 못 이기는 건 알면서 왜 코인은 마켓 메이커들, 헤지 펀드들 이런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 같은 경기장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실체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결론에 왔는데요. 크게 오를 때 단타로 치고 빠진다. 우리의 생각과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말인 즉슨 이들을 이길 수 있다와 동의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인이 사기니 도박이니 하는 분들은 아마도 뭐 직접적인 사기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 마켓메이커 또는 헤지 펀드들의 현란한 트레이딩 실력과 또 이를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는 개미 투자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했을 얘기가 아닌가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한국 분들은 이 엄청난 자본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소의 꽃가창 답안지를 다 알고 있는 이 괴물 트레이더들과 대결을 해서 단타와 선물로 이기려는 한국인들은 정말 용감한 민족 중에 하나인데요. 하면 할수록 무조건 손해입니다. 하면 할수록 처음엔 돈 벌 수 있겠지만 손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호가창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하고 선물로 투자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